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죠.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도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를 통해서도 가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지난 홍산축제, 완주 와일드앤로컬 푸드축제, 전주 국제 단편영화제 등이 열리고 있고요. 추석 연휴와 연결되는 10월엔 임실엔 치즈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군산 시간 여행축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 시즌입니다. 평소엔 한산하던 거리나 주차장도 북적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축제 현장을 찾는 이유가 있죠.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이 가을 그리고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첫 번째 코너는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위원들이 모여 월 1회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9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로컬 판타지의 아주 판타지 같은 느낌으로 스테파니 씨가 했던 익산 전주 여행을 아주 재밌고 또 의미 있게 봤습니다. 익산의 나바이 성당은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또 건축학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자산이어서 아주 좋은 느낌 또 좋은 교육적인 목적도 좋았다 생각을 하고요. 웅포의 곰개나루에서 서천하고 부여, 웅포를 연결하는 황포도배 유람선을 봤습니다. 예전에 계획만 들었었는데 지자체 간의 어떤 교류 또 관광활성화 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면이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에서 의미가 좋았습니다. 인근의 함라의 한옥 체험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즐겁게 봤습니다. 전주의 내용으로 아중호수에 있는 도서관 개관한 내용을 주었는데 전주는 도서관의 도시 이런 이미지도 있고 그게 어쩌면은 도시의 자산으로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시민들에게도 좋은 안내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8월에 우리 지역 상용차 산업 관련된 보도가 연달아서 한번 있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 라인이 여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갑니다. 10월부터 석 달간 공장을 닫고 라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9월 말까지 연간 생산 목표를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이미 연간 목표인 4만 대에 근접한 3만여 대 생산을 마쳤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였는데 이제 제가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현장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몇몇 분에게 연락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을 종합해 보면 사실 지금 현재 공장들 상황이 아주 낙관하기 어려운 여러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로만 보도의 방향이 잡히기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이나 좀 더 깊숙이 안에 계시는 어떤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종합해 본다면 좀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일례로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 새로운 모델이 들어와서 지금 라인 증설을 하게 될 예정이긴 하지만 3분의 1 내지 한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전체 인력 중에 촉탁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없어져도 상관없는 1000명이 아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장이 새로운 모델이 온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송전탑 관련된 보도도 잘 챙겨서 보고 있고 잘 짚어주고 계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여기서 먼저 사용하게 하자라는 어떤 대원칙 안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 지역에 전기가 필요한데 사용하지 못하는 곳은 없는지 한번 이런 것도 짚어주시면은 실제로 지금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전력 용량이 540메가와트입니다. 1년에 365일 24시간으로 환산하면 한 473만 메가와트/시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군산이 2023년에 사용한 게 산단에서 450만 메가와트/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용량이 가득 찬 거죠.
그런데 올해 이제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증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못한 공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용량이 부족해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기도 해서 뭐 그런 부분들도 더 아마 찾아보면은 사례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뉴스 이제 보도를 봤는데요. 그 불법 체류 외국인에 관련돼서 고용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나중에 브로커를 통해서 요구해가지고 이 농장에서 피해를 겪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한 부분이 있거든요. 브로커를 통해서 600만 원의 퇴직금을 요구한 사건, 이 사례를 말씀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구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좀 가지게 좀 하였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억울함 이런 부분을 잘 호소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다고 하게 되면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농장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법이나 제도 이런 부분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정보를 취득하면서 알아내는 작업도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장주가 피해만 입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한쪽 측면이 간과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다룬다고 하게 되면은 소중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반갑습니다가 이제 3, 4분기 넘어가는데 여성 패널이 무려 10명이나 나와서 26%인데요. 제가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20%를 넘은 게 일단 3년째인 올해 처음입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단지 실은 여성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청년이라든지 혹은 또 약간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단체장 중심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어서 좀 다른 인물들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의미 있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북이 좋다 그 두 편을 봤는데 전북은 맛있다 처음 또 하면서 황교익 선생님이 나와서 순창의 장맛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그냥 또 이렇게 순창 뭐 고추장 된장 유명한 동네 이렇게만 보는 거 말고 또 이렇게 평론가가 나와서 같이 이야기 좀 해주고 좀 더 자세하게 또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뭔가 좀 장맛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 다음 주에 나왔던 그 익산 고구마 같은 경우는 좋았는데 살짝 저는 길다. 고구마 얘기를 약간 뭔가 임팩트 없이 약간 길다. 뭐 이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제가 이날 전북이 좋다 보면서 만약에 앞으로 저런 장면을 찍을 때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중간에 그 고구마 캐고 고구마 순 이렇게 캐면서 뜯으면서 그 외국인 여성 노동자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따면 되지 뭐. Anh tê, mã này mới ok này, như này anh tê. 아유, 나 고구마도 캐야 되고 내가 외국어도 배워야 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다고 그냥 들었던 지점은 뭐였냐면 자칫 그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 외국인들의 언어가 좀 희화화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기에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여질지도 카메라에 담길 때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전주 건지산 공원부지 관련한 보도를 관심 있게 봤는데요. 전주 건지산 인근의 고구마 밭으로 둘러싸인 땅. 전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 중인 곳으로 그동안은 도시계획상 덕진공원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부지입니다. 해당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시비가 일었습니다. 이 전주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공원이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 보도를 시청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그 민변 전북지부에서도 그 보도를 보고 우리도 한번 법률 검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이후에 후속 보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의견이 있다면 전주 MBC 누리집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주 MBC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프로그램은 매년 전주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대표 음악 축제죠. 9월 첫 주부터 방송된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점프입니다. 관련해서 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점프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축제 전문가로서 10주년을 맞은 점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10년이라는 시간이 누구인가에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역의 축제가 하나의 축제로 명성을 얻고 제대로 자리 잡는 데는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중심으로 만들어 온 점프가 10년을 맞이했고 또 전국적인 위상을 갖게 된 데는 우리 운영진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의 축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장흥의 물축제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그에 버금가게 공연축제로 우리 점프도 여름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서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뿌듯함이 있습니다. 네, 또 올해 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장소의 변화인데요. 매년 페스티벌이 열리던 전주 종합경기장이 철거되면서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진행이 됐죠. 관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그리고 이 볼거리와 먹거리, 숙소 등과 연결된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이 전반적인 장소 선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명한 축제들을 보면 축제의 장소는 항상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 장소로서의 어떠한 축제를 하는 장소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명소화가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점프는 사실 처음 이제 옮긴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 소리문화의 전당에서도 공연을 한 바가 있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옮기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돌이켜 보니까 축제가 대학 속으로 지역 속으로 좀 더 들어가면서 특히나 대학생들의 어떤 젊음과 같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시너지가 났다고 보여지고요. 전북대 주변은 얼마나 또 저렴하면서도 만난 집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숙박시설도 좋고 접근성이라든지 교통편도 좋아서 본의 아니게 옮겨졌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그런 이동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점프는 매년 공연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서 무료로 실시간 생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페스티벌이 끝난 후에는 방송으로 현장의 열기를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데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직접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해서 축제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와 함께 잠재적으로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직접 공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잠재 고객을 발굴해내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홍보의 효과입니다. 물론 축제가 열리는 곳이 우리 전주 그리고 전북대학교라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주에서 열리는 점프에서 벌어지는 여러 열광적인 어떤 몸짓들 그런 것들이 열정적인 전주라는 그런 도시 이미지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콘텐츠들을 녹화하고 그걸 또 보여드리고 이걸 또 다른 형태로 편집을 함으로 해서 어떤 공연 점프의 역사를 콘텐츠로 아카이빙 하는 그런 역할들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이런 노력들은 축제의 생명력을 더 가지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면에 아쉬운 점은 없으실까요? 저도 이제 직접
장소에는 가보지는 못했고 예전에는 가봤습니다만 이번에는 공연 실황으로 봤는데 낮과 밤 공연으로 이렇게 제가 쭉 이게 콘텐츠가 만들어져 있어서 봤는데 네. 밤에는 굉장히 그 뭐 조명이라든지 음악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많은 것들이 분위기가 좀 열광적이고 좀 덮여지는 어두운 밝은 면을 좀 안 좋은 면을 덮어주는 그런 면도 있는데 낮에는 좀 공연 자체의 그 모습이 카메라 속에 카메라맨이 보이는 그리고 또 아티스트들의 실수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렇게 됐을 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단순한 실수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게 방송으로 편집이 돼서 나가게 되면 좀 이게 공연에 대한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5 점프는 편집 과정을 거쳐서 9월 7일부터 편성이 되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민에게 문화 콘텐츠로서 전파되는 의미도 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에 오지 못한 분들에게 그런 공연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축제 참여의 문턱을 굉장히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전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전통 공연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공연 실황 녹화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전주에 락이, 전주의 케이팝이 이런 새로운 면들을 같이 함께 공유함으로 해서 지역민들도 좀 자긍심도 가지고 또 한번 이 축제가 지역에 뿌리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공연 문화의 향유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공연 녹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다양한 장르를 얘기하셨는데 이 3일간의 페스티벌 동안 뭐 K-팝, 록과 메탈, 밴드, 발라드 등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게 점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봅니다. 인천 송도에서 벌어지는 펜타포트 페스티벌은 락 페스티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점프가 시작할 때 송도와 같은 음악의 종류인 락으로 했다면 끊임없이 서로 경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점프는 이걸 바벨 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양극단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음악 취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K-팝과 대중성이 있는 음악과 헤비메탈, 락은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장르입니다. 근데 이 두 장르를 양극단에 있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양극단의 것을 가져와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함께 장르를 보여줌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것이 점프의 가장 강력한 앞으로도 이런 형태가 점프의 경쟁력이 아닌가. 이건 단순하게 백화점식으로 장르를 많이 보여주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EDM 페스티벌을 대표하는 페스티벌이죠.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이나 방금 언급해 주신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처럼 조금 더 색깔이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하게 많은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하나만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좋으냐. 우리 경제의 법칙에도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두 법칙이 어느 것도 뭐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지역의 사정에 맞게 지역에서 사실은 수도권과 지역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역에서 점프가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가져와서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이 점프의 매력이고 강점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결국은 나중에는 그 전문가들, 매니아들이 있는 이 헤비 메탈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성지로 이 전주 점프가 그 역할을 한다면 저는 훨씬 더 지금 하고 있는 바벨 전략이 유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뮤직 페스티벌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번 어떤 기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서 이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하나 얻었습니다. 그건 제가 영국의 그랜스톤베리 페스티벌의 예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굉장히 유명한 페스티벌이죠. 네네. 이건 단순한 음악 공연장이 아니라 연극과 서커스와 그다음에 또 어떤 미술, 사회적 토론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문화의 해방구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첼라 페스티벌, 미국의 코첼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또 패션을 이끄는 그러한 그 셀럽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대한 장치 미술이라든지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슈퍼주니어도 코첼라에 간다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페스티벌 이게 성공하고 있는 요인이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코첼라 페스티벌이나 그론스토베리 페스티벌들은 명확한 철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철학은 그론스토베리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함께 대중이 함께 어우러지는 히피의 문화를 존중하는 그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철학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새로움들을 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없으면 관객들은 굉장히 따분해하실 그쵸. 겁니다. 네, 다시 지루해지죠.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셀럽이 등장을 한다든지 또는 뭐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와 합동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새로움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들이 눈에 띄더라라는 겁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깨끗한 시설을 하고 그런 겁니다. 불편하면 이제는 찾아오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페스티벌이 지역 내 관광객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이 공연 축제의 경우에는 지역의 관광객 유입이 공연이 열릴 때 한 19.5% 정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점프가 열리는 시기에 전주의 관광객들의 증가율을 보니까 거의 그의 2배 정도 되는 37% 가까이 방문객이 늘어나더라고요. 이건 뭐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통계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식음료, 숙박 뭐 이런 지출들도 평균 7%에서 8%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점프의 총괄 프로듀서님의 말씀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점프는 60%가 외진이라는 말이 그것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이런 통계를 통해서 근거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소상공인들의 어떤 직접적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 점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점프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오랜 시간 사랑받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점프는 앞으로 더욱더 지역과 더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뭐 훌륭하지만 점프 시기에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 관광 패스가 있거든요. 그처럼 점프 패스를 만들어서 공연과 숙박과 음식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도심 공연장에서 열리는 어반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점프 위크라고 해서 주간으로 만들어서 공연과 전후가 됐든 전후에 점프의 파급력을 최대한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표준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ESG 경영 하는데 펜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서 쓰레기를 뭐 한 50, 60% 이상 줄였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축제에도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정체성은 꼭 지켜나가야 되겠다. 오늘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중에 핵심적인 것은 양극단에 있는 음악의 장르를 보여주는 것이 점프의 경쟁력이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끝까지 정말 지켜져서 점프하면 이 양극단의 음악, 다양한 음악이 다양성과 전문성을 포함하는 그런 페스티벌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